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일주일간 평안하셨는지요? 시장은 어느 정도 조정세가 유지 중입니다. 나스닥이 또 빠지고 성장주 로직이 조금씩 찌글거리고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항상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번 주 주간 상승률인데요. 자, 2차전지 장비주들이 6개 종목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소니카, 애플카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개별주들, 로봇, 제바, DMZ 이런 종목군이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주간 방송에서 2차전지 소재단에서 장비단의 움직임이 나온다고 했죠. 그것들이 이번 주에 나왔어요. 당연히 배경은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아주 큰 종목이 상장을 하면서 그 상장에 대한 투자금을 장비단에 뿌릴 거라는 기대감이었어요. LG 라인의 움직임이 조금 더 LG 쪽에 공급을 한다거나 배터리 셀 3사에 다 공급한다거나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좋았고, 그리고 장 후반에는 LG 이노텍을 필두로 애플카 이슈의 LG 그룹들,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탁월한 한 주였습니다. 자, 보죠. 크라운네트홀딩스 첫 번째 주간으로 바꾸고요. ABL바이오가 첫 번째네요. 1조 3천억짜리 산오피향 기술 수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주 내에 거의 유일할 정도로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장세였다면 굉장히 큰 재료성 움직임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쪽에서 아직까지는 동반돼서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네요. 근데 마감 추세로만 봐서는 아직도 여전히 강한 상태입니다. 다음 나인테크가 36%. 보시면 장비 라인이에요. 2차전지 장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M+가 올라와서 그걸 공부하면서 장비단을 쭉 대보마그네틱, 하나기술, 코인테크 쭉쭉쭉쭉 이어서 한번 돌려본 적이 있었죠. 그것들의 움직임이 이번 주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강하게 움직였던 대보마그네틱이 이번 주에도 이렇게 더 세게 움직여줬고, M+ 추이 똑같고요. 바닥에서 돌려붙이는 하나기술도 추이가 똑같이 나왔고요. 중간에서 올려붙이는 코인테크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대보마그네틱도 33% 이번 주에, 나라 MMD나 현우산업 요 라인들은 LG의 이미지가 들어있는 종목이죠. 현우산업은 LG 쪽의 PCB 사업, 나라 MMD는 LG 쪽의 배터리 부품 사업. 여전히 LG가 애플카 이슈가 나오면서 그쪽으로 바람이 불었고,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또 테슬라 쪽의 전장 카메라 라인들 공급설이, 추진설이 나오면서 또 강하게 바람이 부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개별적인 DMZ 관련주들 움직였는데요. 정말 한번 쓱 들어왔다 나가는 거라고 느껴지고요. 원전 관련주, 인화전공이 이번 주 20% 움직였네요. 빨주, 노초파, 정배열의 외인수급 종목이고, 주봉, 월봉, 연봉 보면은 역사적 신고가 종목입니다. 인화전공은 선박 엔진 사업자고요. HSD 엔진의 최대 주주죠. 인화전공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무산이 됐습니다. HDS 엔진이나 인화전공이 이번 주 들어서 엔진 사업자가 강하게 움직이는 배경이 그에 대한 소식이었고요.
만약에 합병이 추진됐으면 엔진 사업부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쪽이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그림이었는데 합병이 무산되면서 도리어 HSD 엔진 인하전공은 올려 붙이는 모습이 나오는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전자담배 EM텍 이번 주에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담배 회사들이 10년 안에 연초를 없앤다고 했고 그 자리를 전자담배가 차지한다. 그러면 EM텍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얘를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단어를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로 교체를 하고 프리미엄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데 내수 시장에서 팔던 제품이 수출 시장이 열리면서 프리미엄이라는 펄을 올려 붙인 케이스가 나오니 주가가 반영해서 올라가는 케이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률을 높일 수 있는 건 히트 상품이 나오든지 내수 시장이 수출 시장으로 열리든지 아니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어마무시한 성장 산업이든지 이런 애들이 고퍼를 받는 거죠. 고퍼를 받는 애들이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기대감에 움직이고 산업이 무르익어서 실적이 나오면 도리어 성장은 떨어지니 성장주 떨어지면 이 종목을 끌어갔던 수급들은 나가고 그때가 숫자가 딱딱딱 치고 올라오니까 돈을 잘 버는 기조가 보이니 숫자 베이스로 하는 수급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추이가 변화하는 거죠. 자, 바이옵트로 PCB, 삼성전기, LG이노텍, 대덕전자, 심텍, 코리아서키트 여전히 아직도 추이가 강한 상태입니다. 자, LG이노텍 보면은 이게 이번 주의 그림이에요. 신고 찍고 조정당하고 재차 신고를 다시 찍어냈습니다. V원텍, 디스플레이 장비 플러스 2차 전지. 현재 움직임은 2차 전지 장비단의 이미지들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자비스, 2차 전지, 검사 장비. 자, 사막 콘덴서, 테슬라양 MLCC 공급. MLCC 공급 중에서 국내에서 가장 큰 기업은 삼성전기. 그럼 삼성전기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기판 사업들, MLCC 사업들 양쪽이 환경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최근에 추이를 변경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61선이 121선 붙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록색이 파란색 위에 올라가고 빨주노 상태만 되면은 다시 정배열 초입 구간이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대선 관련주는 정책단의 이미지나 개별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렇네요. 이 정도 움직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의 움직임은 2차전지 장비단에서 모습이 조금 나왔고요. 여전히 다음 주도 기조는 아직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이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금리 인상을 바로 시작하고 긴축이 붙었다가 뒤로 연말로 미뤄져 있는 이런 그림까지 스케줄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분위기에 한 2달, 3달은 성장주한테 항상 이렇게 찌글거리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성장주 로직에 찌글거리는 이 왼쪽의 V자 구간에서는 함부로 돈을 쓰지 마시고 한 2달, 3달 지켜보면서 왼쪽의 V자 구간이 지나가고 바닥 U자를 만들고 오른쪽 반등하는 V자 구간의 오른쪽에 하단에서 일정 부분 올라왔을 때 그때 가서 내 돈을 쓴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느슨하게 조금 가져가면 성장주가 지금 금리 인상 기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찌글거리는 게 맞다 인정하고 시간 개념 쭉 넣어주고 내 돈은 그 구간 가면 그런 구간이 생기면 그때 가서 고민해 볼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항상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기조가 됐을 때 초반 몇 개월은 성장주한테 가시밭길 길인 고난의 길이긴 했어요. 하지만
과거 데이터상으로는 다 이겨붙이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기조 속에서 다시 한번 소재단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길지 조금 더 조정이 나갈지 그건 아직 ING 중이니까 모르고 그냥 업종별로만 보면 그냥 코스피 200 종목 하나씩 찍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오케이, 네이버, 카카오, 인터넷 플랫폼 아직, 제약바이오, 삼바 아직, 현대차, 기아차 플랫 여전히,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것들 자잘하게 조금 밑에를 보고 있는 상황. 게임 아직, 인터미디어 아직, 그쵸? 요런 상황이에요. 개인들이 많이 관심이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던 업종들이 아직은 기조가 좋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타겟팅하는 애들이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긴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한미반도체, 그쵸? LX세미콘, 그쵸?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추세가 좀 강한 상태예요. 유진테크, 이런 되겠죠.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시장, 글로벌 시장, 긴축, 금리 인상,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경기민감센터, 통신, 금융, 건설, 철강 이런 애들 반등 조금 하겠구나. 성장주는 조금 더 찌글거렸구나. 업종으로 내려와서 탑다운. 업종 중에서 코스피 200 종목 찍어서 대장주의 움직임을 보고 반도체 오케이, 인터넷 아직이야 이렇게 찾고 탑다운이니까 마지막 종목단이 내려오면 반도체 안에서 수급 좋고 정배열의 2022년 성장성, 사업성 아직 훼손 안 된 것들 뭐 있어 찾고 이 안에서 중간에 업종에서 안 좋았던 건 종목단으로 관심을 좀 빼고 하면서 구간을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쓱 하고 들어온 애들 있잖아요. 대선 관련주, 탈모 관련주, DMZ 관련주, 아직까지는 로봇 관련주, 쓱 하고 들어갔다가 나가는 애들, 이런 애들은 딱 쓱 하고 들어갔다 나간다는 개념으로 하시고 이것들을 투자의 개념으로 보시면은 다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건설 섹터들이 꼬부작꼬부작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 섹터 중에 가장 큰 종목 중에 움직임이 좋은 건 그나마 GS건설 정도. 그 다음에 철강주 한번 제가 3개만 눌러볼게요. 포스코 1년 내내 떨어지다가 저 움직임이죠. 차트상의 움직임이. 그러면 당연히 동국제강 같은 거 쳐봐야죠. 1년 내내 떨어지다가 저 움직임이죠. 현대제철 저 움직임이죠.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 탑다운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쪽 반대쪽, 성장주 반대쪽에 있는 애들이 저 정도의 반등세가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주가 약하면 저쪽에 좀 강해지고 도리어 어느 날 쭉쭉 떨어지던 성장주가 6%, 7% 달리면 이쪽이 빠지고 하면서 추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본인의 성향, 나는 이쪽이야, 나는 이쪽이야.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지를 달리하시면 됩니다. 시장은 금융 섹터 여전히 좋고 반도체 섹터 좋고 2차 전지 소재는 아직은 조정 느낌이지만 장비단은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고 전자부품단들 좋고 PCB 좋고 스마트폰 부품단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고 반도체 장비단 중에 개중에 좋은 모습 보여주는 애들 몇몇 종목들 계속 있고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느낌들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요렇게 찔끔찔끔하는 애들이 철강이나 조선이나 건설, 건자재 이런 느낌들이 조금 있고 이렇게 1월달에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주일 쭉 지나가고요. 마지막 주는 FOMC 주간이에요. 그때 또 시장은 이제 툭툭 쳐서 조금 적응하는 것 같으면 좀 세게 말하고
툭툭 쳤는데 발작을 하면 조금 물러서고 하면서 뭐 금리, 이런 기조, 이런 속도감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내년에 기준금리는 여기야 이게 아니고 그걸 목표로 가되 시장이 이렇게 하면은 느슨하게 할 거고 시장이 이렇게 하면은 조금 빨리 할 거고 그러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글로벌 시장이랑 항상 대비 같이 하면서 긴축을 빨리 시작했던 중국은 1년 동안 박스권, 이제 긴축을 시작하는 미국은 다우존스는 하단 자리 잡혔고 상단 자리에서 살짝살짝 밀리는 모습, 얘가 박스권이라면 우리나라도 뭐 아직까지는 2800에서 3300 사이, 그러면 중국이 상단이 열리면 우리나라도 좀 더 올라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기준 잡아놓고 거기 나오기 전까진 약간의 이런 오르락 내리락 개별주도 왔다 갔다 박스권 느낌의 장세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자, 1월달 연초인데 뭐 큰 덩어리 종목이 시장의 돈을 다 빨아먹고 막 이런 국내 시장에서는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찌그람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지치지 마시고 할 거 하다 보면은 쓱 지나가서 다시 좋은 때가 옵니다. 자, 오늘 주간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 주말에 열심히 공부하고 뭐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는 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